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늘 강령하십니까. 네, 오늘은 세계사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동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 세계사 안목이 좀 필요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응시한 분들도 역시 뭔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를 하진 않고, 이것도 역시 아랍어랑 똑같이 고오답률이었던 거, 네, 가장 오답률 높았던 거 5개만 골라서 준비했는데요. 네, 세계사에는 20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20번, 그 다음에 14번, 13번, 16번, 6번 이렇게 돼 있는데 5문제 모두 거진 50% 이상의 오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6번은 49.9%지만 절반이라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게 20번이었습니다. 20번에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런 오답률이었는데 아주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70률 오답률이라는 건 꽤 높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아무튼 이제 이번 영상은 5개의 문제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에 관련되신 분들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바로 20번 가고요. 좀 확대를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확대를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도를 알아야 진짜 편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그리고 연대기적으로만 공부하는 게 엄청 역사를 공부하는 데 건강한 방법은 아닌데 문제 성향이 좀 그것을 유도하는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20번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0번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를 묻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베를린 장벽입니다. 베를린 장벽은 냉전 시대를 상징하죠. 하지만 냉전 시대라는 맥락만 알고 준비하면은 20번 틀릴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냉전도 50년대 다르고 60년대 다르고 70년대 다르고 80년대가 다른 그런 것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지난 28년간 고립과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라고 했는데 이달 9일에 이렇게 상시 포함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장벽은 1989년 11월 9일에 없어졌습니다. 이제 둘 다 왕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1989 뭐 엄청난 그 연도를 다 정확하지 않게 알더라도 최소한 80년대 후반이라는 건 좀 알고 있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80년대 후반이 돼야 하는 문제인데 일단 지난 28년이니까 뭐 80년대 후반에서 거기서 28년을 좀 빼면은 60년대 초반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죠. 뭐 엄밀히 말하면 이 장벽은 61년부터 89년까지 갔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 28년간에 있었던 사실을 봐야 하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슨 독트린 같은 경우는 1969년이죠. 그때의 사실을 알아야 될 겁니다. 네, 이것은 참고로 괌에서 발표했다 하더라고요. 그건 또 찾아보면서 좀 신기했는데, 닉슨 독트린, 뭔가 냉전의 그 뭔가 해빙을 좀 암시하는 그런 발표가 되었죠. 아무튼간에 이때도 장벽은 존재했습니다. 2번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60년대의 얘기입니다. 1962년 이때 저 좀 위기가 있었던 시기였지요. 이때 진짜 핵이 터질 뻔했는데 이제 정말 그 위기에서 소련의 어떤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좀 타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위기가 잘 넘어갔다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제가 소련 지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단 3번을 보시면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유럽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 철강 공동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EC라고 하는 것은 67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알아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참, 그렇죠. 4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금도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 결합체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3번과 동일하게 67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 4번 같은 시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5번 같은 경우는 반동회의.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번에서 5번까지 전부 다 냉전 시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냉전 시기에 제3세계로 가려고 했던 그 주최하는 제3세계들이 이제 5번을 했는데, 자, 다 냉전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3점인 거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1950년대에 발생했습니다. 그거를 좀 구분해야 됐던 문제가지고, 아무리 같은 냉전이어도 이게 연대에 따라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문제였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진짜 20번은 틀릴 일이 많고, 아마 많이 틀렸다면 4번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세안 이미지가 매우 이제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서 더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있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4번으로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4번이나 아니면 60년 초반에 있었던 2번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은 4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었고 5번이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유럽 이제 2차 대전 전후 직후의 사실이라고 판단해서 3번도 혹시 찍었을지 모르겠는데, 답은 아무튼 5번이었습니다. 되게 저도 푸는데 좀 헷갈렸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4번 갈게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대충 읽으면은 교황, 황제, 귀환하니까 옥간호사구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일단 레오 3세가 나왔습니다. 그 생애사를 좀 자세히 보셨으면은 레오 3세가 2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좀 읽어볼게요.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행 같은 경우도 그 신성로마 제국의 대관식이 있던 곳이었죠. 이런 것도 좀 선생님들이 잘 언급하셨으면은 아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황제래요. 예. 그래서 어디로 보내서 사절단 이까지만 보면은 어느 나라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의 나라는 황제 나라겠지요. 지중해 동부의 크리스토교 제국, 교황 시대고 아헨 알려져 있고 크리스토교 제국 지중해 동부인 거 보니까 지금 제가 표시한 나라는 아마 비잔티움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궁정에서 축출된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 수립한 나라라고 돼 있는데, 다마스쿠스,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 다마스쿠스에 궁정이 있는 경우는 하나가 있었죠. 네, 우마이야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칼리프 시대 이후로 그 후속으로 만들어진 왕조 중에 하나죠. 네, 그렇게 되고 이베리아 반도에 수립한 나라, 이때 당시 이슬람 초기 시대 때 이베리아 반도에 수립했을 법한 나라는 후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가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이까지만 보더라도 감이 안 잡히는 건 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의 어떤 역사적인 동시대의 나라들은 좀 이렇게 추리할 수 있는데, 가에 대한 설명이 아직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이죠. 이제 뒤에가 힌트입니다. 가의 영토는 서쪽으로 북아프리카 일대, 동쪽으로 카불. 그러니까 이 당시로 이슬람 초기에 거의 이슬람 세계 거의 다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이 교과서랑 수흥특강 교재를 자세히 보셨다면 알만수르 나옵니다. 그리고 계획도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알만수르의 계획도시였던, 원형 계획도시였던 것은 바그다드거든요. 그리고 바그다드가 수도였던 이 가의 나라는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이 당시 후마이야 왕조랑 우마이야 왕조랑 또 그 걸친 시기에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이 맥락이 일치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오케이, 유럽 애들이 그 이슬람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는 아바스 왕조라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발칸 반도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거는 오스만 제국은 돼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스마일 1세가 나오려면은 파티마 왕조가 나와야 됩니다. 이집트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최초의 쉬아파 왕조죠. 이것도 좀 키워드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고요. 코르도바, 내가 코르도바 여행해봤는데 꼭 한번 여러분들도 스페인 혹시 가실 일 있으시면은 코르도바는 꼭 한번 들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인근에도 까탈루냐가 아니고 안다루시아 지방이 있는데 말라가 이런 데도 되게 아름답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버스 타고 올라오면 꼬르도바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되게 볼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후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가하고는 다르죠. 만약에 이베리아 반도에 수립한 나라를 가로 표시했다면 이제 답은 4번이었을 건데 지금 묻는 건 다른 가니까 틀렸죠. 네, 4번 훌라구에 의해 수도가 점령되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1258년에 바그다드 공방전 끝에 아바스 왕조가 멸망했죠. 몽골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몽골인들을 끌고 왔던 장군이 훌라구였습니다. 훌레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살면서 이 훌라구에 대한 그 파이널 페이퍼인가요? 네, 그 파이널 페이퍼가 아니고 이것에 관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제가 거기서 공부했었거든요. 5번 가겠습니다. 우즈베크인의 침공으로 멸망했다. 이거는 바부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바부르는 무굴 제국이고요. 이것은 티무르 제국입니다. 이걸 좀 헷갈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답은 이제 4번이다 볼 수 있고 알만수르 같은 경우는 참고로 해서 이제 제2대 칼리프입니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때 바그다드가 거의 최전성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다가 좀 적어둘게요. 그 레오 3세 제가 두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두 경우가 뭔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레오 3세죠. 네, 레오 3세는요. 일단 교황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교황 레오 3세가 있는데 이 인물이 진짜 유명해요. 뭐냐면 모르고 다 알죠. 네, 카롤루스 대제 아실 겁니다. 프랑크 왕국이죠. 네, 이 카롤루스 대제의 서로마 황제 대관식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대관식 할 때, 예, 이 서로마 황제로 인정해줬던 교황이 레오 3세였고요. 800년, 딱 800년대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황제도 레오 3세가 있습니다. 네, 이 인물은, 네, 서로마는 아니고 동로마 비잔티움 때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고요. 이 사람이 했던 거는 성상숭배 금지. 성상 금지를 해가지고 서로마 세계하고 서유럽 세계하고 갈등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726년 이때 일이었던 거 좀 참고로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번 좀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틀릴만 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13번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읍과 니은 사이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현대로 다시 왔네요.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께 편지를 쓰는 건데 일본 군부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상 침략한 역사는 2차 세계대전 언저리 그때죠. 물론 제국시 시대부터 계속 이제 침략을 해왔지만 인도차이나 반도가 나오려면은 태평양 전쟁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 우리나라에 수립된 이나라 망명정부라고 했는데 이 나라 망명정부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식민지였던 셈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망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어떤 무너진 나라인데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프랑스겠죠. 누구한테 무너졌겠습니까? 나치 독일이었겠죠. 그리고 프랑스 망명 정부가 세워진 곳은 아직 나치 독일한테 박살나진 않았는데 아무튼 계속 갈등을 겪고 있을 이 우리나라 영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관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뒤에 거는 이제 알았으니까 굳이 읽을 필요 없는데 한 개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탱이라는 인물이 좀 나오는데요. 페탱이 확인 사살인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 영웅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나라를 매국해버린 이미지로도 남아있고 혹은 나치 독일로부터 프랑스 국민들을 최대한 생존시켰다라는 판단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하기 나름이고 아무튼 역사학계에서는 페탱에 대한 이미지가
1차 세계대전 때는 완전 영웅이긴 한데 그건 여지가 없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매국을 했다 혹은 프랑스 국민을 최대한 살렸다 이거 두 개 갈라지거든요. 그런 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묻는 거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 관계가 뭔지 묻는 겁니다. 1번 미드웨이 해전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거죠. 태평양 전쟁. 참고로 미드웨이 영화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2번 소련 등과 함께 독일을 분할 점령하였다라고 했는데 독일 망한 다음에 나치 독일이 망한 다음에 분할 점령했던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죠. 네, 네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도 같이 썼다면 이것도 같이 답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거고요. 살트 체결했다. 전략 무기 제한 협정 이거는 미국하고 소련이 한 겁니다. 1차가 1969년, 2차가 1979년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10년 동안 있었던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네요. 4번 얄타 회담은 전후 처리에 관한 얘기긴 한데 그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전후 처리죠. 이것을 했던 나라는 미국, 영국, 소련이고요. 그리고 그 각각 정상들이 누구냐면은 미국은 루즈벨트, 그리고 영국은 처칠, 그리고 소련은 스탈린 이렇게 모였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5번 반대로 5번은 추축국들의 모임이었죠. 반공협정을 체결해서 추축국 동맹을 결성했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거로부터 3년 전 얘기입니다. 36년 얘기고요. 그리고 이때 동년에 베를린 올림픽까지 있었습니다. 송기정 선수 유명하죠. 그렇게 이제 같은 해에 다 벌어졌습니다. 그런 것까지. 그리고 베를린에서 이걸 체결했다는 거.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틀릴 만했던 이유가 뭐냐? 사실 이거에서 좀 추론하는 것까지는 엄청 어렵지 않은데 뭐 살트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오답률이 높았다면 이건 뭐 제가 오답률만 봤는데 제가 헷갈렸다면은 진짜 살트 모른다면은 그냥 막연하게 3번 찍었을 여지도 사실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13번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번 가도록 할게요. 16번 차라리 13번보다 16번이 좀 더 오답률이 높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풀만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오답률 절반이고요. 절반 이상이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문제입니다.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황제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지금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라는 것은 지도를 통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힌트가 있습니다. 사파비 왕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파비 왕조는 뭡니까? 이란의 왕조죠. 그리고 대략 16세기부터 18세기에 존재했던 왕조였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페르시아 지역을 이 당시에 대표했던 왕조였고 그 당시에 아랍권 혹은 그 서아시아가 좀 더 서아시아 있죠. 그 뭐 레반트나 북아프리카 지역 이쪽에는 오스만 제국이 있었다. 동시대에 이걸 좀 같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황제가 누구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순이긴 한데 저는 왼쪽에 있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황제의 조부이자 약 80여 년 전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파비 왕조랑 동시대의 인도 제국은 무굴 제국이죠. 그리고 무굴 제국의 건설자 바부르입니다. 바부르는 이제 몽골의 어떤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인도 지방이 만든 그렇게 되는 거고 무굴도 사실 인도 말로 몽골을 의미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황제는 그 조부의 손자입니다. 한번 제가 그 무굴 제국에서 좀 알아야 될 황제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마이크를 떼고 타이핑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6황제인데요. 다 순서대로입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인데 바부로가 초대의 이제 황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 아들로 가요. 그러면은 바부르 손자 누구겠습니까? 아크바르 대제입니다. 여러분 아크바르는 아우랑제부를 보통 공부하죠. 많이 공부할 때 무굴 제국에서 놓치기 쉬운 인물이 또 2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부르입니다. 그리고 또 놓치기 쉬운 인물이 또 샤자한이거든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바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부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자, 일단 이거 가지고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좀 더 자세히 공부하셨으면 알 법도 한데 저는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사실 1, 2, 4번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3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굴이고 뭐, 네, 그 건국자의 뭐 손자 개념이니까요. 확실히 아우랑제브는 아니겠죠. 아우랑제브는 이제 더 뒤에 있던 인물이니까 아우랑제브나 아크바르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아우랑제브는 또 바부르 건국자랑 되게 거리가 먼,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되게 멀지 않습니까? 아우랑제브는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도 아크바르 정도는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풀 수 있겠죠. 네, 풀어보겠습니다. 네, 마라타 동맹의 반란에 가담하는 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아우랑제브 정책에 반대하는 거죠. 아우랑제브가 이제 그 아크바르 시대 때 그 비이슬람 교도들에게 부여했던 지즈야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세 있죠. 이거를 폐지했습니다. 근데 아우랑제브 때 다시 부활시키죠. 이것에 대해서 원래 없었던 거 생기니까 불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힌두교들이 일으킨 반란인데 뭐 당연히 힌두교도 비이슬람이니까요. 1번은 시기적으로 뒤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즈야 폐지 조치를 환영하는 비이슬람교도 이게 이제 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우랑제브랑 이제 아크바르 정책에 반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고르 왕조를 정벌한 이건 다른 시대입니다. 이건 틀렸고 4번 데칸고원 넘어서 남인도를 대부분 정복하는 장군 이것도 조금 자세히 보셨으면 아우랑제브 정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는 묘당 건설에 동원되는 인부 5번이 바로 그 샤자한 얘기입니다. 예, 타지마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본인의 아내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죠. 아내 이름이 뭄타즈 마할입니다. 이게 샤자한테 얘기입니다. 이거를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인 이 무굴 제국 초기 중기 때 이 황제 이름을 좀 알아야 풀 수 있을 더 매끄럽게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걸 좀 잘 파악해 주시고요. 이건 뭐 몇 년까지 뭐 파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시기는 알아야 했던 눈치를 좀 깠어야 됐던 가볍게 말하면 눈치를 좀 채서야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16번을 좀 풀 수 있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마지막으로 6번 가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률 49.9% 약 한 50%좀 돼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봤을 때는요, 사실 20번 다음으로 제가 어렵게 봤던 건 6번이긴 해요. 이거 진짜 좀 헷갈려서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꼼꼼하게 공부했으면 당연히 맞출 수는 있는데 그래도 세계사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뭐 모든 걸 다 기억하기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 이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기는 어렵잖아요. 보면은 샤를도 만나고 올레앙 포비도 뚫고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 둘러싸고 뭐 이런 거 얘기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 약 한 세기 동안 유럽 이거 나오죠. 딱 뭐겠습니까? 100년 전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100년 전쟁은요 중세 때 벌어진 건 맞는데 엄청 후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900년, 800년 이때가 아니고 1300년, 1400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기로 말하면은 14, 15세기 그때 내용인데 뭐 정확한 연도를 말씀드리면 1377년에서 1453년 얘기가 되겠고 1337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1453년 이건 100년 전쟁이 끝나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 동방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는 이제 비잔티온 제국이 멸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메메트 2세에 의해 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제 이스탄불로 바뀌지 않습니까? 정복돼가지고 똑같은 연도라는 거 같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쯤 시기에 적절한 게 뭐냐? 결국 14세기, 15세기 때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냥 풀어볼게요. 자, 1번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반포했다라고 하려면요, 일단은 이 낭트 칙령 자체가 위군으로 허용한 거지 않습니까? 기독교 세력을 허용할 때 이제 신교도를 허용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기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16세기 후반,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1598년이긴 한데
시기가 약간 달라요. 이거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2번, 교황과 황제가 보름스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보름스 협약을 모르면은 네, 어려울 뻔했죠. 근데 이제 보름스 두 개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첫째 기억해야 될 거는 네, 성직자 서임권을 다툰 문제에서 12세기 초반에 이제 서임권, 그러니까 성직자 누가 뽑냐. 원래는 세속군주가 뽑았는데 교황권이 강해지면서 교황이 뽑을 수 있도록 바뀐 거죠. 이게 보름스 협약인데 1122년에 벌어졌고요. 또 하나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또 보름스에서 본인의 신앙을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보름스에서 일어났는데 이것도 같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6세기 얘기겠죠. 종교개혁기 얘기인데 아무튼 2번 같은 경우는 12세기 초반이다. 1122 때 발생했다 싶으면 되겠습니다. 3번 로마와 아비뇽에서 교황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잘만 읽어보시면 교황은 일반적으로 한 명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일단 다시 교황권이 추락되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여러분 교황권이 추락하려면은 일단 십자군 전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십자군 전쟁 때문에 교황권이 많이 추락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4번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겠죠. 라틴 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수립되었다. 이게 십자군 전쟁 중에 있었죠. 일단 4번은 1204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자체가 언제 있었냐면은 11세기에서 13세기에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번은 13세기 이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참고로 3번은 교회 대분열이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로마 중심이었는데 로마 아비뇽으로 완전히 갈라지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서 이제 3번은 14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정확한 연도로 치면은 1378년부터 1417년까지 약 한 40년간 교회 대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교황이 둘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투 플러스 알파가 있긴 한데 아무튼 2명 이상이 뽑혔습니다. 네, 그렇게 좀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어떻게 십자군 전쟁이 발생했고 교황권이 추락했고요. 그래서 십자군이 실패해요. 그리고 14세기가 돼서 아비뇽 유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4세기 후반이 되면은 교회 대분열이 시작되고 이게 15세기 초반까지 간다.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과 연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번은 14세기, 15세기 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 백년전쟁 시기와 겹칩니다. 답은 이제 3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5번은 십자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기가 앞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중세가 사실 보통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많이 간다고 하는데 되게 역사가 1000년 정도 되죠. 근데 그것도 시기를 잘 끊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중세여도요. 같은 중세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까지 풀이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어려웠습니까? 근데 사실 말하면 꼬아서 낸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답률 높은 거 봤을 때 좀 꼼꼼히 보긴 해야 돼요. 꼼꼼히 봐야 되는 건 있는데 꼬아서 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프레임의 시기를 하더라도 그 시기 내에 디테일한 것도 파악해야 됐던 문제가 많았었죠. 예를 들어 20번 같은 경우는 같은 냉전이지만은 냉전이라 해서 50년대, 60년대가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6번 같은 경우도 중세 후기 문제거든요. 같은 중세 후기라도 같은 중세 후기가 아니다.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프레임의 시대여도 구분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꼼꼼한 지식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그리고 하나 약간의 경고는 연도를 파악할 필요가 없었던 게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연도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불편스럽긴 한데 아무튼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유용한 것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